저농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자지부 노조방송입니다. 2016년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더니 2006년 정몽구 회장 비리 사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노조방송을 거부해 노사가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몽구, 정의선 주식배당금 일부를 요구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지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사측은 삭제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부장 인터뷰 삭제는 있을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조방송 송출을 막았습니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사측의 행태에 노동조합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노조방송에 대한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의 아나운서 박명정입니다.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울산 북구 동구에서 민중 단일 후보가 확정되었는데요. 울산 북구 윤종호 후보, 동구 김종훈 후보, 중구 이향희 후보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신해 보수 정권과 한판 싸움을 치를 노동자, 민중의 대변인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사수라는 중대한 정세를 놓고 벌이는 보수 정권과의 한판 싸움인 만큼 이들 민중 단일 후보들이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29-4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 2박 3일 동안 교육위원회 역량 강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감사위원 사무국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4, 15일 양일간 지역위원회 조직 담당자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가 조합원의 선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현대기아차 그룹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29-4차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요구한 13개 안건과 더불어 위원회에서 요구한 2개의 안건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박유기 지부장을 포함한 총 28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9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위임된 기타 토의 내용 181건을 정리해 단체교섭 33건, 노사협의회 50건, 근추위 임계위 14건 등으로 분류해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날 이어진 신분보장 심의에서는 전주위원회 합의서 위반 관련 현장 투쟁건, 울산과학대 투쟁 관련건, 노동시장 구조계약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 투쟁 관련건에 관련된 동지들의 신분 보장을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어제 열린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 2박 3일 동안 교육위원 역량 강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련회는 울산공장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 교육위원들도 함께 참석해 한 단계 발전된 조합원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강지연 기획국장은 2016년 박근혜와 재벌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한 교육에서 현대그룹사 공동교섭 투쟁으로 재벌 중심 한국사회 개혁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서로 스킨십을 하며 움직이고 소통하는 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호규 교육실장은 교육 사업은 조합의 중추적인 사업인 만큼 교육위원회의 독립운영이 필요하다며 참여교육 중심의 조합원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소통하겠다고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감사위원 사무국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칠규 감사위원이 진행한 수련회에서 감사 기준 및 업무 요령에 대해 손덕헌 감사위원의 첫 교육이 있었으며
회의 진행법에 대한 주용관 감사위원회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서보윤 사무국장은 예산 집행 관련한 강의를 통해 4만 8천 조합원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지역위원회 조직 담당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김영구 수석 부지부장은 대내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 16년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지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김억 조직실장은 그룹사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고 재벌개혁 투쟁에 현대차 지부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한 손태현 조직실장은 2016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조직 담당자가 선봉투쟁해야 한다며 수련회 취지를 설명하고 투쟁 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지역 간의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조직 담당자들은 16년 투쟁 승리를 다짐하며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울산 북구 동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는 북구 윤종호 후보, 동구 김종훈 후보, 중구 이향희 후보를 노동자 민중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저성과자 일반 해고 방침과 시효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총선 후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후보들은 민중 총걸기 12대 요구를 받아안고 보수 정권 심판을 위한 본격적인 총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 현대기아차 그룹 대표자 회의에서 공동 요구안이 확정됐습니다.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한 공동 요구안으로는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과 노사관계 발전 등입니다. 이번 공동 요구안에서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챙긴 총 주식 배당금 중 20%만이라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한다면 자그마치 약 850여 명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올해 그룹사 공동 요구에서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현대자본은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이번 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에도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와 그룹사 차원의 강력한 공동투쟁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 2016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 계획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자본 언론으로부터 왜곡된 보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을 조합원들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대표자들은 올해 2016년 단체교섭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상대로 한 공동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금속노조의 대연대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이나 우리 현대자동차 현장에 있는 단체 협약이 아니라 요구안의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한 국내 자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장기적 전망을 직접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아차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미래발전전략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재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지탄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받고 있는 주식 배당금의 20%만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을 해라.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의 20%를 올해 출연하게 되면 무려 254억이 됩니다.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를 연봉 3천만 원짜리를 무려
848명이나 채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있는 우리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강요해서 계열사 노동자들의 수천 명의 임금을 삭감시켜서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어거지를 부리지 말고 정봉구 정의선 회장 부자께서 주식 배당금의 20%만 출연하면 충분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가 두 번째 요구이고 재벌 개혁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서 납품 단가를 보장해라는 것,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다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가. 어느 계열사는 이기는 데도 있고 어느 계열사는 소송에 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통상임금 문제를 그룹사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하로 줄이자. 이 계열사에는 아직도 2500시간 이상 연간 노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러한 연간 최장 노동시간을 줄여서 1800시간대로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구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 노사관계에 지배 개입을 하지 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지배 개입을 하지 마라. 부품사 노사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을 가보면 여지없이 현대자동차의 지배 개입이라는 근거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네 번째 요구입니다. 끝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금속노조와 산별중앙교섭에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묶어서 4대 요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의 인건과 성과금과 그리고 별도 요구안은 현대자동차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요구안을 확정하고 현대자동차 지부 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 공동교섭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뭐 기아가 이득을 보고 이런 주장들은 전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현대자동차 지부의 인건과 단체 교섭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동교섭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초에 쟁의권을 확보하고 나면 7월 중순부터는 15만 금속노조 전체의 총력투쟁, 총파업으로 올해 요구를 관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이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또 다른 오해나 혼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바로잡고 2016년 투쟁 힘있게 전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와는 별도로 현대차 2016년 임금교섭은 예년처럼 현대차 자체적으로 교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교섭 요구안이 확정되면 현대차 지부 임금교섭은 지부만의 일정을 세워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 전체가 올해 노사교섭에서 처음으로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공동교섭 요구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안입니다.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얻어가는 총 주식 배당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보다 더한 사회적 책임이 있을까요? 재벌들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의 눈치를 보며 잠시 신용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기업의 책무를 다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 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조합원 동지들의 작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의 재밌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 1인 2매씩 상품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